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떠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뼈 수술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리프팅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0대 중반이고 작년까지 노화랑 올해랑 차이가 너무 심해서 리프팅을 꼭 해야 하고 이런 결심을 내리게 만드네요. 40대 초반까지도 일하진 않았는데 볼살이 아래로 처져서 불독 같아요. 리프팅만 하셔도 돼요. 네, 리프팅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60대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볼이 처져서 너무 불독같이 됐어. 리프팅을 해야겠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 지금 저 리프팅 해달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골격이 크고 이게 처져 있는 상태인 분을 처진 걸 리프팅을 해놓으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몸매가 안 이쁜 사람한테 쫄티 입혀놓은 것 같은 느낌. 막 허벅지가 살이 많고 막 엉덩이 축 처져 있고 이런 사람한테 레깅스 바지 입히고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쫄티 입혀놓은 거예요. 그럼 막 울리불리해 보이겠죠. 그러면 차라리 박스티 입은 것보다 더 보기 싫어요. 더 흉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0여 년 전에 개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어떤 분이 환자분처럼 오셔서 제가 리프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많이 쳐주셨네요. 리프팅하면 되겠다. 했어요. 했다가 제가 그분 뒤처리하는데 2년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리프팅을 딱 해놓고 나니까 컸던 광대랑 사각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사람이 퀭해지면서 약간 표독스러워지는 느낌 생기면서 유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싸나운 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분을 막 나중에 별짓 다 했어요. 지방 이식도 하고 어쨌든 그분을 조금 그래도 봐줄만 하게 만들어 놓는데 근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냥 리프팅만 하러 오신 분들 저는 CT를 꼭 찍어요. 왜냐면 꼭 찍어야 되는 이유가 골격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몸매가 안 이쁜 사람들한테 옷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골격뼈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리프팅을 해도 해야지 골격이 이상한 상황에서 리프팅 해놓으면 정말로 꼴배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사각턱을 많이 잘라서 나중에 리프팅을 했던 분들은 너무 또 뾰족해졌다고 또 와요. 그래서 항상 내 몸매가 어떤지를 보고 리프팅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보고서 나 뭐 해야지 이러면서 싼 거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술 방법, 비용, 회복기간, 부작용 이런 거는 맨 뒤에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전문의들도 이거 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서 이거에 하기 적합한 얼굴인지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 보고서는 자가진단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본 대부분의 수술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응증이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단이 잘못된 채로 수술이 행해졌을 때 꼭 그 느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셔서 꼭 진단이라는 걸 의사 선생님 만나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상방 고정으로 인해 시술 직후 나타난 볼페임은 재건하면서 뼈를 빼내면 좋아지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뼈를 집어넣어서 볼페임이 생겼으니까 뼈를 빼면 좋아지지 않을까? 또 리프팅 광대라고 해서 볼처짐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하던데 그러면 리프팅 한다고 상방 고정을 했으니까 하방으로 내리면 볼처짐이 좀 좋아지나? 아니야. 처지니까 더 늘어질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좀 원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방 고정하는 것들은 체부 쪽에서 뼈를 많이 잘라낸다. 다시 말하면 밑으로 내릴 수가 없다. 왜? 내릴 뼈가 없기 때문에. 짧아서. 그러니까 내린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요. 뺀다고 좋아질 게 아니라 이동한 것 때문에 안쪽으로 위쪽으로 이동한 것 때문에 볼페임이 생긴 거지 안으로 밀어넣어서 생긴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체부 뼈를 잘라낸 경우 빼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재수술로 할 수 있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요 볼페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파란색에 있어야 될 뼈가 빨간색으로 가버리니까 실제로 볼페임이 생기는 거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인대들이 이런 식으로 당겨지니까. 그렇다고 뼈를 내려주고 빼주면 좋아질 거냐? 내리고 빼고 할 뼈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뼈를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서 밖으로 뺐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밑으로 내리거나 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리가멘트거든요. 근데 이 뼈가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당겨져 올라가죠. 그러면 이 피부를 딸고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부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리가멘트가 붙어 있는 피부에 함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는 건데 패이는 거는 그 부위가 아니라 약간 뒷부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이 되셨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광대, 턱 전체 다듬기, 앞톡, 절골, 전진, 거상, 후. 그러니까 할 거 다 했죠 이제. 자 보면은 인터넷 보고서 본인이 다 이제 알아보고 수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턱이 너무 갸름하고 삐뚤어서 거상하고 나니까 이제 뼈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뼈는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리프팅 먼저 해봐야지 하고 했다가 뼈가 이상하면 또 안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리프팅한 게 또 효과가 없어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턱, 턱 앞볼을 도톰하게 하고 싶습니다. 목이 달아난 것 같아요. 지방 이식과 필러 중 무엇이 안전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이거 하기 싫어서 7, 8년 전에 보형물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지방 이식은 1년에 한 번씩 2번에 계속 맞아야 되고요. 필러는 어차피 흡수되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요거 맞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고 지방 뺄 데도 없고 이제 나중에는 필러는 맨날 녹으니까 그렇다고 안 녹는 필러 연고 필러 맞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 맞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금 넣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필러고요.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럼 지방 이식해요. 하지만 둘 다 1, 2년 지나면 맹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궁금한 게 콧등이 꺼져서 재수술을 했는데 너무 낮은 코라 기존 실리콘 아래 얇은 실리콘 하나를 더 넣었다는데 콧등이 많이 낮은 코는 실리콘 2개 들어가나요?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슬라이드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실리콘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 밑에 꺼져 있으니까 요 밑에 실리콘 하나 덧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실리콘을 덧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보형물을 다른 걸 썼어야 됐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내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채워줘야지 지금 들어간 것처럼 막 실리콘이 삐뚤빼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2개 들어가는 경우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귀족 수술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팔자 위로 올라가 있어서 팔자가 더 부각돼 보이는 것 같아요. 재수술로 치아 가까이 팔자 교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거하면 뼈침식으로 많이 꺼져 보이나요? 제거하면 뼈침식은 0. 몇 mm 일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꺼져 보이는 건 아니고 보형물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허전한 경우를 느끼겠죠. 보형물 5mm, 6mm 보통 들어가 있는데 뼈침식은 뭐 0. 몇 m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뼈침식을 얘기할 게 아니라 보형물 두께를 얘기를 해야죠. 몇 mm짜리 들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목요일 방송에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맞춤형 보형물로 본시멘트 주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중에 나이 먹고 중년에서 노년쯤 되더라도 이물감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증이 없어서 수술한지 모를 정도로 안전할지 이 보형물의 형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이 수술을 제가 안 하겠죠. 그죠?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겠죠.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이 수술을 하면 전 정말 나쁜 놈이죠? 이 질문이 조금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제 윤곽 수술 후 CT입니다. 수술하신 전문의 선생님께서 상담 과정에 역광대는 최대한 뒤에서 절제하려 한다고 믿고 수술 받았는데 막상 수술 후 결과를 보니 뒷광대가 심한 것 같아요. 뒷광대랑 계단 현상. 이 뒷광대랑 계단 현상이 심한 것 같네요. 수술하신 원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참고 지내다가 유압되면 체부 쪽에 유압되면 플레이터 스크류 제거하면서 갈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최선일까요? 하고 CT 남겨주셨는데요. 많이 줄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뒷광대를 없애려면 뭐 뒤쪽에서 이렇게 하는 절골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절골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뭐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체부 쪽에서 잘 붙은 다음에 그냥 이 뒷광대에 갈아달라고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딱 CT만 봐도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는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뭐 수술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방법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고 잘 고정도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 빼면서 요 뒷광대 조금 갈아달라고 하시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여기 고정만 잘 됐고 이렇게 유압만 잘 일어나면 뭐 괜찮을 것 같고 선생님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선생님 캐릭터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도전적인 막 이렇게 환자랑 싸우는 캐릭터가 아니고 굉장히 좀 편안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서 요거 뺄 때 요 뒤 좀 갈아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하더라도 요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를 갈아주는 작업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어떻게 아냐면 병원에 뭐 여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딱 CT만 봐도 아 이거 어느 병원이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병원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병원도 어느 병원인지 알고 원장님 캐릭터도 알고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어요. 근데 원장님 되게 젠틀하시고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잘 하시면 아마 빼면서 조금 다듬어 주시는 거 충분히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광대 갭 때문에 검색하다가 블로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대 수술한 지 이제 9개월 차인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갭이 2-3mm 정도 있어서 수술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 2달 동안 영양 섭취를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지금 9개월 되신 거잖아요. 갭이 3-4mm였다가 더 벌어진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뼈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계속 흔들흔들 움직이는 경우요. 근데 9개월이 됐는데 갭이 더 벌어질까봐 불안해서 고기도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하고 질긴 건 계속 못 먹고 있습니다. 갭이 더 안 벌어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CT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그냥 식사 제대로 해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은 뭐 갭이 2-3m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땐 9개월이면 이제는 아무거나 막 드셔도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저작 운동을 안 하시면요. 관자놀이 꺼지고 여기 근육이 위축이 돼요. 운동 안 하면 우리 근육 빠지듯이 교근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 꺼지고 여기 볼따구니만 볼록한 느낌의 아주 좀 기괴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노력하지 마시고요. 지금 뼈 상태를 정확히 CT 보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일전에 이제 그거 내용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CT 하나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 5월에 요 정도 갭이 있었다. 이거 깊게 한 3m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뭐 조금 붙어 있는 둥 마는 둥. 그래서 16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본 거잖아요. 봤더니 아 여기 뼈가 점점 찔끔찔끔씩 차오르는구나. 이렇게 차오른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 축소술 후 6mm 정도 갭이 있는 경우도 5년 지나서 여기 아주 붙어버리는 경우도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의 전제는 뭐냐면 여기 고정이 잘 돼 있고 여기 고정이 잘 돼 있을 때예요. 여기서 뼈가 덜렁덜렁 움직이거나 아치 쪽에서 뼈가 덜렁덜렁 움직이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고 여기가 고정이 되고 잘 붙어서 안 움직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둘 중에 하나가 어디가 떨어져 가지고 뭐 씹을 때마다 덜렁덜렁 뼈가 움직인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 여부를 CT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양악 후 1년 11개월 차인데 핀 제거를 하며 턱 보형물을 넣고 싶습니다. 양악한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핀 제거 다 말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원장님께 방문해 수술할 생각 중인데 더 기다리면 핀 못 뽑을 수 있다면 수술을 땡기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수술 뭐 1년 11개월 뭐 2년 뭐 5년 10년 된 것도 뽑을 수 있어요. 제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뭐 지금 한 2년 된 거잖아요. 2년 3개월이나 2년 6개월이나 3년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어차피 매한가지 고생하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6개월 1년째 뽑으면 크게 고생 안 하는데 1년 넘어가면 대부분 고생해요. 근데 그럼 고생하면 못 빼냐?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는데요. 굉장히 드물고요. 그건 한 10몇 년 된 거였는데 나사 돌리다가 머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래되면. 근데 그러한 거 아니면 뭐 거의 다 뺄 수 있고 문제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수술 스케줄 조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히 지내시다가 한가할 때 마음 내키실 때 수술 일정 잡으시길 바래요. 선생님, 제가 얼굴은 작고 이 질문 참 제가 좀 이 글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서요. 얼굴은 작고 두상은 긴 형태. 두상이 길다는 게 앞뒤가 길다는 건가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17cm인데 두상은 22cm. 두상이 둘레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머리 둘레 이렇게? 이게 용어가 정확치 않으면 이렇게 헷갈려요. 광대 때문에 얼굴 가로가 14cm. 얼굴 가로는 요거겠죠? 요 폭? 그게 14cm. 이마 라인이랑 이마랑 광대 라인? 일자로 어떻게 만들죠, 이게? 이마랑 광대를 어떻게 일자로 만들죠? 이게 좀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요. 이마 라인은 여기고 광대는 여기인데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만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일자로 만들죠? 관자놀이 여기 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근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까지 효과까지 예측을 해달래요. 난감하죠. 지금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효과까지 예측해달래요. 애매하죠. 그래서 혼자 축축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요. 광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광대를 이렇게 줄이면 갸름해지겠죠? 일자로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 광대 줄여봤자 이렇게 되겠죠? 일자 안 되겠죠? 이런 사람 광대 줄여봤자 요거밖에 못하겠죠? 그럼 일자 안 되겠죠? 자, 얼굴 좌우폭은 다 똑같아요. 세 개 다. 두상이 좀 다르죠? 이 길이도 똑같아요. 이마 길이라고 흔히 말하는 요 길이, 상안면부 길이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수술 효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정도가 광대하기에 가장 좋은 얼굴형이다. 이런 얼굴은 광대해봤자 별로 효과 없다. 특히나 이런 얼굴은 더군다나.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 선은 다 똑같은 길이고 이 빨간 선도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림은 그려봤어요. 근데 환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이게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질문 한번 다시 주시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한번 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주 라이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안면 윤곽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좀 살만해질 줄 알았는데 저는 좀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당김, 쪼임, 흉살은 그렇다 쳐도 광대 통증과 이상 감각은 좀처럼 참기 힘듭니다. CT상으로 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신경과에서는 신경 손상이라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는 없습니다. 6개월 됐고요. 치아, 광대, 눈 주위까지 통증이 있고 전기 튀는 듯한 느낌도 계속 있네요. 수술해준 선생님은 안을 열어봐서 신경 눌린 데가 있는지 보신다고 하는데 신경 다친 곳을 열어봐서 정말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괜히 상태가 더 심해질까 걱정됩니다. CT 말고 MRI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방 고정했습니다. CT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한번 그냥 들리세요. 제가 CT 봐드릴게요. MRI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제가 CT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눈으로 열고 본다는 거는 CT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치료하러 들어가야지 어디가 눌렸나 눈으로 보러 들어가진 절대 마세요. CT를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근데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CT를 보고서 뭐라고 괜찮다
뼈가 붙는 건 괜찮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고정할 때 핀이나 절골 라인이 신경 나오는 데를 건드리거나 압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핀 위치가 신경 구멍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그걸 잘 몰라서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시간 내서 병원 한번 오세요. 제가 조언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수술을 받아보시든지 뭐 계획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사각턱 수술을 받았는데 하악각 비대칭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글로 잔뜩 써놓으셨는데 뭔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예, 뭐 어쩌냐 저쩌냐, 근데 이거 글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왼쪽 오른쪽 어디가 잘렸고 어디가 많이 잘렸고 워낙에는 어땠고 비대칭이 어땠고, 이거 CT 분석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로 설명해 놓으면은 솔직히 머릿속에서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고 안 그려져요, 여러분. 그냥 말을 옮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에 되게 이제 뭐랄까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 섞여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비대칭을 얘기할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위에서 볼 때 코고 귀인데요. 이렇게 있으면 대칭이죠.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비대칭도 있고 이런 비대칭도 있어요. 이건 머리 위에서 봤을 때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요. 이런 비대칭도 있고 이런 비대칭도 있어요. 또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섞여 있는 비대칭도 있어요. 그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 의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일반 언어로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랑 섞여 있는 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글로? 아니,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글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컨대 뭐 요런 거나 요런 게 아닐까. 근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이런 얼굴에서 이쪽을 많이 자르고 이쪽을 조금 잘랐는데 뭐 여기는 많이 자른 것 같아서 여기 신경이 지금 감각이 좀 이상하고, 뭐 여기는 좀 덜 잘린 것 같아서 삐뚤 거 사각턱이 남아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CT 보셔야 돼요. CT 보셔야지 뭐 답을 드리지, 뭐 이렇게 말로 써 있는 거 보고서는 제가 이 모양인지 뭐 이 모양인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CT를 병원 오셔서 한번 찍으세요. 뭐 원본 없으시면. 이건 다 돌려보면서 봐야 돼요. 캡처한 걸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온찜질이 좀 도움이 될까요? 3개월까지. 네, 도움은 돼요. 근데 저는 환자한테 권하진 않아요. 이유는 부어있고 수술한 후에 피부 이 겉표면에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온찜질 한다고 뜨거운 걸 갖다 대면요, 자칫하면 저온 화상 입고 자칫하면 고온 화상 입거나 물집 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온찜질을 예전에는 좀 시켰거든요. 붓기 빨리 빠지고 그러라고. 근데 요새는 아예 안 시킵니다. 왜냐면 꼭 뒤어서 와요. 뻘개져서 오고. 그러니까 저온 화상이라도 입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얼굴에 오래되고 있으면요, 그러면 저온 화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찜질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차라리 그러느니 고주파 같은 걸로 이렇게 비비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도움이 돼요. 뭐 가정용이든 아니면 뭐 관리샵이든 피부과든 그런 데 가셔서 고주파 살살 돌리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본인이 온찜질 한다고 거의 다 이거 대고 누워 있다가는, 팩하듯이 누워 있다가는 화상 입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거 후 침식 부위가 재생되나요? 뭐 보형물 제거 후에 침식이 조금은 되는데 이게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 침식된 부위가 살짝 올라와요. 아주 살짝.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전진이 더 되고 후진이 더 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양말 두께가 계속 신고 있다가 저녁에 벗어보면 양말이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빨아가지고 널었다가 새로 신으면 양말이 좀 두껍잖아요. 그 정도 차이? 근데 그거 갖고서 키 커졌다 키 작아졌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시하세요, 이런 거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 상담 갈 때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야 하나요? 제가 저번에 이거 한번 답 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형외과 병원은요, 성형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지식을 들고 와서
가타부타 OX 확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집에서 하세요. 병원은 진단받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차라리 온라인 채팅이나 지금 라이브 할 때 이럴 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제가 무슨 이상한 질문이라도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진료실에서 그러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형 학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라이브 하면서도 제가 2-3시간을 떠들어요. 근데 환자분하고 2-3시간 떠들어도요, 궁금한 거 다 답 못 드려요. 비대칭 설명해 주세요. 얘기하면 2시간 걸려요. 짧게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윤곽수술은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이거 윤곽수술 설명하는데 6시간 걸려요. 이걸 진료실에서 바란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2시간, 6시간 그러면 들으면 다 아냐?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10%도 안 돼요.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을 공부하러 병원에 오진 마세요. 내 얼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오세요. 그러면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 얼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생선 발라주듯이 그냥 샅샅이 발라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얼굴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 제가 진료실에서 그래서 환자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 다 적어와서 메모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인터넷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런 거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딴 병원에서는 이런 말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얘기 아니잖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생겼나? 나는 지금 영등포에 있나? 신사동에 있나? 아니면 청담동에 있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남산인가? 아니면은 어디야 워커힐 호텔인가? 아니면 일산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무슨 다리를 건너야 될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뜸 강남에서 강북 가려면 어떤 다리 건너야 돼요? 다리는 뭐가 있어요? 누구는 반포대교 건너라고 그러고, 누구는 신사대교 건너라고 그러고, 누구는 영동대교 건너라고 하고. 그럼 누구 말을 믿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환자분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거예요, 제가. 또는 모르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영등포 계세요. 그리고 가실 곳이요, 남산이에요. 그럼 무슨 다리 건너야 돼요? 원효대교 아니면 마포대교예요. 그럼 둘만 얘기하면 돼요. 반포대교 얘기 뭐 하려고 해요? 영동대교 얘기 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남산 가는데 올림픽대로 교통 상황 이런 거, 강변북로 교통 상황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뭐 하려고 말해요, 진료실에서. 근데 궁금하니까 묻지도 못해요? 이렇게 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가 진료실에서 말씀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옵션이 있고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뭐 반포대교 건너라는 애들도 있고, 근데 반포대교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그건 모르죠. 난 환자인데. 난 모르니까 왔지. 그럼 지금 있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모르니까 병원에 왔지.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환자들은 딱 걸리면,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렇게 걸려요. 보니까. 그러니까 낚인다고 하죠. 이렇게 낚이더라고요. 자꾸 묻지 마. 나 이거 20년 넘게 했어. 나만 믿어.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거 왠지 그런 거 같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항에서 이렇게 택시 타면 이렇게 뭐 외국인들 타면은 이렇게 삥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요금 많이 받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왠지 그 느낌이에요, 저는 그게. 그냥 내비 찍어서 가면 되지. 실시간 반영한 내비 뭐 이런 거 찍어서 가면 그게 답이지. 그거를 뭐 누구는 어떻네, 뭐 누구는 어떻네,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내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되고 싶은 얼굴이 어떤 거냐,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고민하고 오시면 이거는 몰라도 돼요. 와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적인 거는 제가 찾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방법적인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한강에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공부하면 뭐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등포 있는 사람이 남산 가는데 영동대교 교통 상황을 뭐 하려고 알아요? 알 필요도 없지. 글로 가면 바본데.
근데 궁금하니까 물어본다. 그렇게 진료실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의미 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나요. 예? 그래서 혼나니까 진료실은 진료받는 곳이지 성형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통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수대교 상황은 이렇고 마포대교 이렇고 원효대교 이렇고 이거 내가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가실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인터넷에서 본 거 확인하러 오시면 아마 저 욕하고 나가실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다 뭐 이러면서 왜 혼내 이러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장담드려요. 안녕하세요. 재건 수술이 아닌 일반적인 안면 윤곽을 수술하실 때 효과가 최대한 있을 수 있도록 수술하는 편인지 아니면 조금 뼈에 여유를 남겨두고 수술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훨씬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궁금해서 질문. 둘 다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둘 다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날씬한데 통통해 보이고 갸름한데 볼륨이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고 오똑하고 이런 거잖아요. 섹시한데 수수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소리 나온다니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소리 나온다니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냥 환자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1차적으로는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그 지향점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지향점이면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병원에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원하시면 저는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해주고 욕먹을 거 뻔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묻는다면 안전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 효과를 극대화하느냐라고 따지면 약간은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은 저도 있어요.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매번 고퀄 영상 감사합니다. 원장님한테 사각턱 수술 받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요. 며칠 있어야 일상생활 복귀 가능한가요? 솔직히 붓기와의 싸움이에요. 사각턱 수술하면은 3, 4일 아파요. 붓고 멍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3, 4일은 아프니까 3, 4일은 힘들고 일주일 정도 지내면은 말하고 먹고 움직이고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래도 엄청 부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히 뭐 밖에 나갈 때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려 그러면 한두 달 걸리고요. 한 달 이상은 걸려요. 그 다음에 큰 붓기 빠지는 건 2주. 그 다음에 아주 큰 붓기 엄청 부었다 붓는 건 3일까지 부어요. 3, 4일까지.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상 잘 봤어요. 원장님 위 영상에서 말하는 조건과 함께 입을 크게 벌리면 턱이 간혹 빠지기도 하는데 사실 턱 빠지는 건 턱 수술이랑 광대 수술하고 영향은 굉장히 적어요. 턱관절 비대칭이나 턱 수술 전에도 아마 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입을 안 벌리고 있다 갑자기 벌릴 때 의식하거나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관절이 악화된다는 아직 학문적인 논문적인 보고는 없어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네, 턱관절이 오히려 그러니까 턱관절이 많이 아픈 경우 사각턱 절제하면 근육 볼륨이 줄거든요. 그러면 턱 관절에 가는 토크, 압력이 줄어요. 그럼 관절이 약간 덜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스터디는 연구가 안 돼 있는지 제가 못 본 건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논문 결과는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교근 받고 딱 저래요. 불독살이 더 처지고 말씀하신 대로인데 불독살 점점 처지는 걸 복구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처지는 거는 뭐 교근 때문에 더 과장돼 보이는 거지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라면 그게 진짜 뭐 교근만 받으셨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피부 두께도 봐야 되고 뼈 상태도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적인 질문은 아무리 해봤자 제가 환자분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컨대 만약에 이 비슷하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살짝 돋아주거나 뭐 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그 방법적인 얘기를 다 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의 다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는 것처럼 조금은 너저분하게 늘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턱끝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요. 턱이 약간 길고 턱끝이 너무 각져 있는데 어떤 수술이 적합한가요?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얘기를 안 하시죠. 그죠?
길고 턱끝이 약간 너무 각져 있는데 여기 남산이 보이고요. 주변에 나무가 좀 많고 큰 빌딩도 있는 곳에 있는데요. 저 경복궁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겠어. 남산이 보이고 그러면은 한강 이남이란 얘기고 일단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어? 한강 이남 쪽에 나무 많은 데가 어딨지? 라고 생각하면은 고수부지에 계신가? 아니면 뭐 도산공원에 계신가? 근데 주변에 큰 높은 빌딩도 많대. 테헤란로에 계신가? 아무튼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방법을 정해줄 거잖아요. 뭐 지하철을 탈지, 택시를 탈지, 뭐 버스를 탈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저 강남 어디쯤 있는데요. 경복궁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 감각은 돌아오나요? 차 많이 막힐까요? 아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거울 보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 글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방향을 가이드하겠어요? 그죠? 마치 우리 카카오톡에서 내 위치 보내기 이런 거라도 나한테 보내줘야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나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질문 주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답을 하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이 안 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외국 사이트에서 봤는데 두개골 축소 수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런다고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기껏해야 한 3mm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꺼워봐야 2mm, 3mm인데 좀 그래요. 본시멘트 3D 프린트 출력해서 삽입하는 방식은 H에서만 하는 건가요? 관련 검색하면 백종원 원장님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은 그런 거 같은데요. 한 2, 3년 전에는 따라 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있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치과병원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누구 한다고 뭐 얘기만 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무슨 후배, 그러니까 한참 어린 친구 같은데 그거 있었고, 그 전에 또 뭐 하시는 뭐 병원 뭐시기 뭐가 있었고, 한 4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사각턱 재건 귀 뒤로 이렇게 재건하신다는 분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요새는 거의 안 하시는 듯 해요.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냥 뭐 보형물 딱 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딴 수술을 못 하냐면요. 제가 이거 하기로 하면서 그 많이 했던 가슴 수술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은 진짜 수술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 아니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환자들 소개로 오는 분들만 하지, 그냥 쌍꺼풀 상담 오시는 분 있으면 그냥 다른 병원으로 사실은 보내고 있어요. 코는 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경우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다른 걸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이 일을 집중하려면 그걸 다 하면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수술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지만 디자인하고 상담하고 보형물 만들고 뭐 프린팅하고 요러는데 그 시간으로만 보면 2박 3일 걸려요. 수술 시간이야 2-3시간이겠지만 준비하는데 2박 3일 걸리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경 쓰여서.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라하려고 하셨다가 너무 시간 많이 뺏어 먹는다, 번잡스럽다, 뭐 이래서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후 수술 전에 얘기도 안 해주고 정면 효과 기대하려고 400 주고 있는데 그대로 남아서 짜증나더라고요. 옆광대만 들어가서 오히려 뒷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요. 햇볕에서 보면 옆광대 부분만 좀 꺼져 있음. 그러니까 뒷광대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뒤에 그냥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갈아내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저는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자세히 만져보면 약간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누구나 아주 조금씩은 그런가요? 아니면 조금씩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걸 나한테 어떻게 맞춰보라 그래요. 본인은 만져도 보고 사진도 거울도 보고 하면서 나보고는 그냥 본인 느낌 써놓고 맞춰보래. 아니 도대체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냥 아니면 그냥 질문이 아니라 낙서장 같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원하는 얼굴이 있어서 쌍꺼풀 수술과 아나상 윤기 성형을 꼭 하려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나상 윤기를 먼저 하면 쌍수를 할 때 거슬릴 것 같고 쌍꺼풀을 먼저 하면 수술해놨던 눈 모양이 또 좋지 않을까 바뀔 걱정되네요. 그냥 아나상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속 편하게 하시려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사실 상관은 없고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고르라면 안화상을 먼저 하세요. 턱 길이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습관 때문인가요? 유전적? 둘 다 있어요. 후천적 요인하고 유전적 요인이 두 개가 짬뽕된 것 같아요. 습관도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비대칭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습관이나 이런 헤비추얼한 거 또는 뭐 후천적인 거 많이 써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건 조금 낮고 오히려 유전적인 게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중 질문 남기고 잠들었는데요. 전신마취, 소아마취, 성인마취 요거 제가 그 영상에서 답변 드렸는데 약도 다르고 소아과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소아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조카가 아기 9순9개월이면 이런 아기들 수술은요. 대학병원에서만 해요. 왜냐면 1세, 3세 미만 이런 애들은 마취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요. 그 애네들에 맞는 이 호흡 연결해주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마취 약도 다르고 뭐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9순9개월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뭐 제 대학에 있을 땐 저도 했는데 그건 시스템이 갖춰져야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양악 수술 안 한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이유예요. 하면 하죠. 왜 하던 건데.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시스템을 갖춰 놓고서 하려면 지금 병원 구조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업할 때는 양악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구조 유지하면서 환자들 케어할 자신이 없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흉부외과 의사 보고 보건소 가가지고 개흉술 하라고 해봐요. 할 수 있나? 못해요. 심폐소생기, 체외순환기라고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 펌프 오퍼레이팅하는 기사가 있어야 되고 마취과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수술방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의사만 하나 흉부외과 수술 잘하는 사람 보내면 거기서 가슴 수술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료봉사 같은 걸 가도요.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턱 없는 애들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다 쳐봐요. 할 수 있겠어요? 프린터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갖춰져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소아마취는 대학병원으로 그냥 가세요. 인터넷에서 보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그냥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고 있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옆광대 45도 광대 설명 영상에서 실제로 광대가 작지만 피부 두께가 두꺼워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피부가 두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하지 마시고요. 본인 살인데 무슨 처리를 하세요. 살 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살 두꺼운 거 살 빼는 것밖에 없고요. 나이 들면 얇아져요. 아니면 살 빼면서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를 지방흡입을 한다, 윤곽주사를 맞는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 작아지고 갸름해진 사람을 지금까지 저는 못 봤어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배우러 가고 싶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구적인 방법으로 매끈하게 예쁘게 그렇게 된 경우는 운동으로 다이어트로 뺀 거밖에는 못 봤어요.
참고하시기 바라요. 선생님, 관련 없는 질문 죄송하지만 답변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골절 같은 안면 외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궁금하면 검진을 받고 싶어 동네 영상의학과에 누워서 찍는 CT를 촬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CT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엎드려서 한번, 정면으로 한번. 이건 CT가 아니라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CT가 아니고 엑스레이예요. 네. 누워서 찍어서 통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누워서 찍고 엎드려서 찍고 했다는 건 엑스레이예요. 통에 들어가는 게 CT고요. 그리고 안면 골절이나 외상이 있어서 그걸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CT 찍으세요. 뭐 지금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웬만한 CT들 다 있고요. 웬만한 병원들 다 CT 있고, 그 다음에 정이나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누워서 찍는 대학병원에 있는 급의 정밀한 CT가 있거든요. 병원으로 전화 주시면 그쪽 병원 안내해 드릴게요. 그건 저도 없어요. 장비가 한 2-30억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갖다 놓을 수 있는 장비도 아니고, 장비도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장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사실 좋고, 그게 아니면 어지간한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CT로도 다 보여요. 병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학병원 성형외과 이런 데 가봤자 너무 기다릴 거예요. 그냥 CT만 찍어 보실 거면, 확인하는 거면 그냥 개원하신 근처에 성형외과 CT 있는 병원 확인하셔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RI는 전혀 필요 없어요, 대부분. 선생님, 광대 축소 입운동을 하는 게 붓기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필수입니다. 네. 입운동, 아, 에, 이, 오, 우. 특히 전 제일 중요한 게 우예요, 우. 우 할 때 그냥 우가 아니라 그 붕어 입술 뽀뽀할 때 붕어 있죠, 우. 이렇게 입을 그냥 내미는 게 아니라 뒤집어요, 이렇게. 뽀뽀할 때처럼. 그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뽀뽀하는 입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찍고 꼬매고 이러면은, 광대나 뭐 턱끝 수술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아예 이오 막 입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막 하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근육도 빨리 돌아오고 붓기도 빠지고요. 리오리엔테이션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근육 재배치도 잘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붕어 입술.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붕어 입술 하세요. 이렇게. 뽀뽀할 때, 애기들 뽀뽀할 때 하는 거, 이거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술 부작용인 입안절개 쪽 앞니, 잇몸 답답하고 얼얼하고 땡기고 조이는 증상을 3년이 지나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한 건 2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T절골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에 금속이 잔뜩 박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플레이트나 스크류 같은 게 여기 잔뜩 있는 경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빼고 나서 엄청 편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후진이나 뼈 삭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살이 남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턱이 있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입술 안 다물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자르고 나서 아랫니가 보여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여기를 뭐 다시 좀 수술해 주거나 근육을 당겨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플레이트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윤곽수술 3종 한 지 25일 되었고요. 입 벌릴 때마다 오른쪽 딱딱 소리 나고 입이 왼쪽으로 삐뚤어져서 벌어집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입이 삐뚤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 손상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운동신경. 근데 윤곽 수술하면서 운동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귀뒤 사각턱 같은 거 하면서 여기서 째고 들어간 경우에 입꼬리가 이렇게 틀어져요. 이런 경우 있고요. 귀뒤 사각턱에서 생기는 운동신경 손상, 또는 압박붕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신경이 손상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2 경우 말고는 수술로 인해서 운동신경이 손상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딱딱 소리 나는 거는 25일 됐으면 그럴 수 있고요. 천천히 입 움직이는 거 연습하시면 수술 전처럼 될 거예요. 이 말 중요해요. 수술 전처럼.
중요한 건 수술 전에도 딱딱 소리 났을 수도 있다는 걸 꼭 확인, 염두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안면윤곽, 사각턱, 턱끝 수술 후 침샘 부음은 몇 개월까지? 침샘이 붙는다는 게 딱히 뭐 이렇게 몇 개월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부으면 한 2, 3개월 넘게 가요. 이쪽에 생기는 거. 최소 한 3개월은 간다고 저는 그냥 봐요. 거기 혈관도 있고 그래서 그 붓기가 흉사라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꽤나 가요. 선생님 안면윤곽 한 지 3개월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오늘 아침부터 자꾸 코끝이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자꾸 머리카락 붙어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저린 느낌 같기도 한데 증상이 꼭 신경 쪽 문제 같아요. 혹시 윤곽수술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어요. 긁으세요. 간지러우면 긁으시고요. 네, 옆으로 누워 잤어요. 광대 부분이 눌렸네. 광대가 눌렸다고 코가 간지러울 일은 없어요. 광대가 좀 쩌릿했거든요. 이것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걸려서 살짝 걱정돼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간지러우면 긁어야죠. 뭐 광대 수술했는데 코가 간지러운데 뭐 여기 간지러우면 안 긁어요? 광대 수술하고 여기가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긁나? 그냥 긁어야죠. 근데 그거를 광대랑 연관 짓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사람들이 몸에서 생기는 이상한 느낌들을 다 수술하고 연관 짓게 되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관계없는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평상시 간지러우면 어떡하세요? 긁잖아요. 그래서 수술한 거 잊고 막 살아? 저는 그렇게 환자들한테 말을 해요. 지금 3개월 됐으면 저는 만약에 3개월 된 환자가 경과를 보러 왔다. 그러면 CT 보고 뼈에 이상 없고 고정해놓은 거 변화 없으면 이제 수술하라는 거 까먹고 막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묻지 마. 그냥 막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에 어디 가서 두드려 맞지만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뭐 쌈 싸 먹어도 돼요. 묻지 말라니까 막 살아.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 뭐지? 두드려 맞지만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3개월 되면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간지러우면 긁으면 되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평소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어서 글 남깁니다. 원장님께 안면윤곽 수술 받으면서 코성형도 같이 받을 수 있죠. 비염이 있는데 수술 후 호흡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어차피 코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 코를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로는 숨 못 쉬어요. 그럼 비염이랑 상관없겠죠? 어차피 입으로 쉬어야 되니까. 미용적인 코성형만으로도 코의 합의바퀴가 손상이 오지 않아요. 비중격이 더 휘지도 않아요. 비중격을 건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비염 때문에 숨을 잘 못 쉬는 편인데 오히려 코성형함으로써 빈코 증후군이 올까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콧대는 있는 편인데 미간 사이가 남들보다 많이 넓은 탓에 앞에서는 코가 티가 안 납니다. 이런 경우 절골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는 CT 찍고 실제 모습을 봐야 되고요. 절골하면 인터널 네잘 밸브 쪽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코 안쪽 공간이 절골 때문에 조금 좁아져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막히는 게 맞아요. 원장님께서는 이누핏 코성형으로 콧대 만들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코끝 같은 경우는 여러 방법을 써요. 근데 주로는 귀연골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늑연골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방법을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잘 안 하고요.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라는 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럿을 조금 탄탄하게 세우는 편인데 그 탄탄한 연골이 없으면 요새는 PCL하고 그 알로덤이라는 인공진피로 감싸가지고 그 스트럿이라는 걸 대신 세우기도 하고.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네요. 수술 방법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24살 여자고 타병원에서 코성형 상담 받아봤고 이미 예약금 걸어둔 상태입니다. 코성형 상담 받았을 때 미간은 높이면 안 되고 코끝만 높이고 콧대는 1mm만 넣자고 하시면서 콧대가 안 났다고 하셨는데 이마가 돌출되지 않아 안화상 윤기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코를 높이면 아바타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마 보형물 고양이 수술을 원래 생각했으면 코성형을 먼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코성형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맞은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 라인을 먼저 만들고 코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마랑 코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굳이 코를 다른 데서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안 말리거든요. 그러면 이마를 하고 나면요, 코는 기성보혈로물로 맞추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제가 싫고 다른 데서 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코를 하고 오세요. 나 이마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양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뭐 코 수술이 안 돼 있으면 예약을 하고 코 수술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코가 먼저 돼야 되고 고양이는 나중에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게 같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이마도 마찬가지로 이마랑 코랑 뭐 같이 한다 그러면 원칙은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굳이 딴 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코를 먼저 하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맞추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 코랑 뭐 고양이 수술, 노블캣도 마찬가지로 노블캣을 먼저 해놓으면 수술하는 다른 선생님이 코를 못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코를 마음껏 하고 오세요. 그럼 거기에 제가 이걸 맞추는 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서 코를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맡기시던가. 싫으면 먼저 코를 하고 오세요. 근데 선생님한테 꼭 말씀은 하세요. 나 이마 올릴 거다. 그러니까 코, 미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면 아쉬워서 코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는 하세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쉬워서 코를 조금이라도 손을 보게 돼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이고 안면 윤곽술 받았고 요청사항은 왼쪽 광대가 미세하게 더 크니 비대칭 맞춰달라 였다. 왼쪽 광대가 크니까 비대칭 맞춰달라. 수술 전 몇 미리 줄이겠다던가 수술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거울로 디자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거울로 디자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CT를 보고서 뭐 이런 얘기는 해주겠지만 수술 후 오른쪽 광대가 더 돌출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의사 말에 기다렸어요. 5일차 1차 경과에서 CT 촬영했고 7일차 실밥 제거 시 의사가 먼저 오른쪽 뼈를 만지며 여기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걱정된다. 이 정도면 짝짝이 아니냐?는 저의 말에 의사는 함께 있던 간호사에게 5월에 수술방 비나? 라고 질문했고 저는 제 수술은 절대 싫다고 말했습니다. 실밥 제거 후 상담실로 이동 후 붓기 빠지면 짝짝이 괜찮아질 것이니 자기 믿고 기다려달라기에 그러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앞광대를 만들어주겠다. 광대 수술하면서 앞광대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진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5도 광대를 앞으로 밀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앞광대 아니에요. 45도 광대예요. 근데 자꾸 이걸 앞광대라고 우겨요. 그 좀 나쁜 것 같아요. 아니 45도 광대에다가 절골 넣고 어떻게 앞광대를 만들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었고 오른쪽만 만들어졌고 아무튼 이렇게 분쟁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중간에 플랜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환자가 왜 미리 알아야 하냐며 변호사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분쟁 상황에 왔을 때 저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 저는 정확하게 CT를 봐야 돼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주신 정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섣불리 제가 말했다가 싸움을 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분도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내 편 들어주세요. 문제를 찾아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병원 의사한테 따질 거예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걸 앉아서 인터넷에서 편하게 하시려는 건데 솔직히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들에는 사실 답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면 솔직히 조금 전 서운해요. 본인은 속상하겠죠. 하지만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쉽게 그냥 한번 너 말 좀 해봐. 이렇게 하고 그 말 듣고 그 의사한테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역시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인터넷이 주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남겨주신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띡 사진 한 장 주고 그렇죠 이러시는데
이렇게 이거 보니까 거기 어디 바비톡인가? 거기 올라가서 여기 병원 이름 로고 생기고 막 이런 거 사진 그냥 캡처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바비톡에 올라갔으면 무슨 수술 할인을 받으셨겠죠? 아니면 뭐 이벤트를 했던가? 성형 모델 뭐 이런 거에서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러니까 바비톡인지 무슨 뭐 강남원인지 이런 데서 그 병원에서 우리 수술 잘했지라고 사진 올린 거를 본인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병원명이 나왔겠죠? 근데 사실 수술한 것만 봐도 딱 어디겠거니 싶어요. 네. 여기도 봐도 딱 봐도 어디겠거니 싶어요. 이렇게 다 가려 놓으셔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는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가려놓고 뭘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서 본인 감정팔이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면은 그 말 듣고 막 또 그 병원 가서 야씨 H성형외과에 백정환이라는 놈이 그러던데 너씨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괜히 또 그런 말 하면은 그 선생님은 또 그 놈은 또 왜 이런 소리를 했어 또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근데 사실이면 상관없어요. 예. 그게 사실이면 상관없어요. 제가 한 말이 진짜 팩트면 그 선생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뭐 요런 거 보고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환자는 그거 듣고 그 병원에 가서 그렇다던데요 라고 말을 옮기죠. 이게 문제죠.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바비톡인가 뭔가의 그 어플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수술 전후라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그러셨는데 어쨌든 밑에 남겨주신 CT 3장 요거는 볼 게 없어요. 그냥 뭐 잘랐구나 고정했구나 뭐 그 정도. 여기도 뭐 다 뭐 모자이크에 가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볼 게 없고요. 요거 하나 보면서 그나마 제가 있는 자료 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남겨주신 사진을 수평을 맞춰서 조금 틀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로 수평선을 긋고 얼굴 중심 라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직 라인을 긋고요. 또 이 빨간 라인은 거의 같은 폭으로 이렇게 딱 긋었어요. 사실 같은 폭은 아니고요. 이 템포럴 프로세스 남은 데를 기준으로 수직선을 긋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오른쪽을 45도 광대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앞광대라고. 근데 이거 45도 광대잖아요. 앞광대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는 45도 광대예요. 근데 요걸 앞으로 밀어서 빼줬다. 지금 그걸로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45도 광대를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그게 없죠.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꺼져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여기가 앞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튀어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45도가 앞쪽으로 전방으로 조금 더 나왔을 거고 얘는 꺼졌을 거고 제가 조금 무식한 그림을 그리면 이쪽 광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이쪽 광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가 코고 앞광대는 여기가 나와야 앞광대인 거고 지금은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45도 광대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걸 앞광대라고 우기면서 수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대 수술하면서 앞광대 나오게 해주는 수술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선생님 계신데 그 얘기는 코 수술하면서 눈 커 보이게 해준다는 말처럼 들려서 내가 코 수술하면 너 앞트임 안 해도 돼. 앞트임 효과 내게 해줄게. 이런 얘기나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좀 그 말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무튼 이 상황이면 환자분은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느낄 거고 여기는 꺼졌다고 느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지금 불만 사항인 거고 근데 제가 왜 다이콘 포맷의 CT를 보고서 봐야 되냐라고 수술 전을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 상태를 보면 수술 전에 보면요 얘가 앞으로 나올 이유가 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수평선을 그으면 지금 여기 병원에서 올린 사진을 수평선을 제가 그냥 그어보면 이게 수평선이거든요 지금. 근데 요거랑 하나 비슷하게 그어서 요거 뼈에다 맞춰 볼게요.
지금 광대 높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수평선이고. 근데 이게 사진장난 같다는 느낌이 제가 좀 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요거 하나만 더 카피할게요. 그러면 턱끝을 위치를 이렇게 맞춰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요 각도가 여기서 똑같이 맞아야 돼요. 이 복사한 라인이 여기서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살짝 일로 올리셨거든요. 축을. 뭐 비슷하다고 한들. 아무튼 오케이. 그래 좋아. 비슷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 있게 나오고 여기는 변에 수술하면서 앞으로 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는 모자이크로 가려놔서 제가 알 수가 없고 여기도 모자이크로 가려놔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술 전에 이렇게 삐딱했던 모습이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렬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얼굴이 비대칭인 건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안 한 채로 뭐 왜 오른쪽 광대가 튀어났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어거지로 요거 갖고서 제가 추측컨대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쪽 45도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고 왼쪽 45도는 밋밋해서 지금 그린 요 모습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이거는 붓기 빠지는 거랑 상관없이 재수술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것만으로 판단한 제 생각이에요. 억지로 답드리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